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거래절벽, 과연 집값이 폭락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래절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집값은 정말 폭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답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절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절벽. 거래절벽의 종부세 폭탄. 두 번째는 종부세 폭탄. 집값 이대로 폭락하는가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공포심을 조장하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절벽의 세부당 가중대자 밑에 있습니다. 하락론도 지금 예고된 리스크, 주택시장 영향은 미미하다. 그래서 거래절벽의 세부당까지 가중되니까 하락론자들이 지금 득세한다 이 내용이고, 예고된 리스크 주택시장에는 미미하다. 이미 악재가 다 시장에 나왔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심도 깊게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28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는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9.13 대책, 그리고 2.4 대책도 있었고 7.10 대책, 7.13 대책, 수많은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절벽이 되었습니다.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2 대책이 나왔죠. 8.2 대책. 당군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는 8.2 대책이 나왔을 때는 6개월 동안 올스톱이 됐어요. 6개월 동안. 강남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다 지금 문 닫는다는 얘기 나왔어요. 올스톱이 됐죠. 전부 다 거래절벽이 된 거야.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엄청난 거래절벽이 됐는데, 그것이 최장 6개월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네. 왜? 밸류에이션이라는 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규제가 들어와도 부동산이라는 이 가치는 절대 훼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네. 이런 부동산 대책. 네. 지금 8.2 대책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동산 대책이란 것들이 시장의 본질적인 것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절벽이 결국에는 지속될 수 없다,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순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네, 종부세 폭탄이죠. 종부세 폭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는 무엇입니까? 네,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 세대별 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제가 다주택자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똘똘이 한 채입니다. 똘똘이 한 채. 똘똘이로 가라. 그런데 똘똘이로 못 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죠. 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78%, 73%까지 나오니까 이 똘똘이 한 채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인별과세가 하고 가구당 세대별 과세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똘똘이 한 채가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식 아무리 수량이 많으면 뭐합니까? 수량. 잡주들 1000원짜리 주식들 잡주들 있죠. 잡주들 수량이 아무리 100만 주 있으면 뭐해? 어차피 이 100만 주들이 전부 잡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짜리 한 주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피터린치입니까? 어디죠? 워렌 버핏 같은 그 회사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한 주에 1억이. 그 1억 한 주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100원짜리 주식 1억 원씩 갖고 있으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그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에서 기억하는 거는 수량이 아닙니다. 내가 과세를 많이 낸다? 종부세 많이 낸다? 그거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죠. 그래서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항상 불리합니다. 항상 불리해. 그래서 사람들이 똘똘이를 선호한 겁니다. 지방에 아파트 수십 채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남에
한강변 보이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인별과세고 그리고 세대별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우리가 지금 주택을 갖고 있어도 이건 합산이죠, 합산. 중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한 명이 두 채 이상을 갖고 있을 때를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다주택이 되면은 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중과를 맞게 됩니다.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래서 남편이 한 채를 갖고 있으면은 와이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거, 가벼운 거, 라이트한 재개발 물건 하나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재개발 물건을. 차라리. 재개발 물건은 얼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라는 것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똘똘이 한 채로 가고, 만약에 다주택자로 다세대 가구로 간다 그러면은 인별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뭐 물건을 이제 개발이 가능한 물건을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물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개발도 이전에는 조합 설립 때가 이제 그 권리 산정일이었는데, 지금은 1단계인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 때 권리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 통째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건물. 이게 뭐 다가구도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다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걸 쪼개는 게 바보입니다. 쪼개는 거. 이 칸별로 다 쪼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죠. 칸별로 쪼개는 거는 조합 설립 때 우리가 권리 산정일이 주어질 때고, 지금은 1단계에서 권리 산정이 구청에 통보하는 날이 권리 산정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쪼개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한 가구당 2억에서 2억 5천을 주고 다 쪼개버립니다. 이 바보죠. 나중에 되면은 조합 설립되면은 그때 가치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뭐 5억에도 이제 보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쪼개는 거예요. 이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 공부는 매일 해야 됩니다. 미풍 선생 방송을 보고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재개발 단지에 보면은 구역에 보면 꼭 이 쪼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에서.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합 설릴 때 쪼갤 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되는 첫 단계에서 권리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는 거는 자선 사업하는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최소한 5억 이상 한 칸별로 5억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쪼갭니까? 완전히 바보죠. 그리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인데, 다주택을 선택하는 거는 아주 바보짓입니다. 아주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천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네, 애매한 10억짜리 10개 갖고 있어봐야 100억입니다. 차라리 10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무엇입니까? 합산입니다. 부동산 숫자가 많다고 그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1등 하는 겁니다. 차라리 뉴욕 맨하탄에 3천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1등이다. 중과가 안 붙잖아요. 중과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도세도 중과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집값이 정말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도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네. 거래절벽, 종부세 폭탄, 이거 가지고 이 폭락이 안 됩니다. 우리가 28번 동안 부동산 대책이 계속 이어졌을 때 매번 거래절벽이 나왔어요. 매번. 파리 대책도 6개월 동안 거래절벽 완전히 올스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13 대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4 대책도 있었고, 7.10 대책, 뭐 7.16 대책, 수많은 부동산 대책, 뭐 12 뭡니까? 뭐 대책도 다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거래절벽이었다. 거래절벽이란 것은 우리 부동산에 있는 개별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 자꾸 폭락론자들이 설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분양 경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분양. 그리고 거래절벽, 종부세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분양 경기 전망입니다. 실사지수. 왜 하락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전에는 우리가 잔금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입주권 갖고 있는 사람 잔금 대출 때 어떻게 됐어요? 네, 시세입니다. 시세. 그런데 이거를 법을 바꿔놨어. 대책을 만들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잔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산 가격을 지금의 자산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분양이 있었던 3년 전의 가격으로 자산 평가를 해서 대출을 정한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이게 지금 대책이다.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잠시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또 분양시장이 지금 사전청약 활성화되고 있죠. 네, 왕숙 같은데, 남양주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도는 무엇입니까? 사전청약 어차피 이거 사기죠, 사기. 네, 토지 수용했는데 토지가 없는데 무슨 사전청약을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내가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을 막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규제는 절대로 시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박에 잘 새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잘 나가는 아파트는 다 잘 나갑니다. 수도권에서 잘 나가는 아파트 잘 나가요. 서울에서도 한강변 강남권에 있는 마찬가지로 용산도 마찬가지고 성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데는 다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개별 아파트를 보시라는 겁니다. 개별 아파트. 이 개별 아파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5억이라고 봅니다. 15억. 15억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돌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돌파가 됐죠. 이거 15억이라고 보면은 15억을 돌파돼서 이것이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이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를 나눈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가 아파트 기준이 뭐였죠? 네,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어떤 세금입니까? 양도세죠. 9억이었죠. 9억. 9억 이상이 되면은 양도세 이제 일반 과세가 되고 9억까지는 우리가 2년 이상 조정 비조정 대상 같은 경우는 보유만 해야 되고 조정 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실거주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9억까지는 우리가 보시면은 비과세였는데 9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과세가 됐다. 양도세. 그런데 이제 세금을 기준으로 고가 아파트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대출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출 기준. 15억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한 푼도 없죠. 0원이죠. 이것이 정말 이제는 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대출 없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정령 고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15억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냐. 넘어가더라도 15억이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이것이 바로 고가 아파트다. 정말 이것이 잘 나가는 아파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전에 있었던 세금을 기준으로 한 9억을 넘느냐 못 넘느냐를 가지고 고가 아파트를 결정하는 것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묶어서 아파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기준은 이제부터 머릿속에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개별 아파트입니다. 개별 아파트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잘 짜시고 전략을 잘 만들어야 되고 다주택은 의미 없습니다. 똘똘이 한 채가 더 중요합니다. 네, 3천억짜리 유효기 아파트 한 채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많이 갖고 있다 아무 의미 없죠. 1,000원짜리 주식 잡주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량만 많다는 거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아파트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땅은 한정자산입니다. 아파트도 다 한정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나라빚입니다. 나라빚. 왜 개인이 담보로 갖고 있는 개인빚을 왜 걱정합니까? 가계빚을. 근데 나라빚이 증가속도 1위예요. 심각하죠. 암울합니다. 지금 암울해. 그래서 타 선진국은 부채 비율이 계속 국가 부채 지금 정부 부채 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계속 나라빚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한국이 2026년 되면은 나라빚 증가 속도가 부채 비율 증감이죠. 속도가 1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한테 미래가 없다는 거죠. 왜 미래가 없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거 갚아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20억만 원 국민들한테 넘겨주고 대출 규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해야 된다. 부동산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부동산 걱정합니까? 맨날 지금 규제 나올 때마다 거래절벽 됐었는데, 뭐 이벤트인데 뭐.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나라 빚이다. 나라 빚, 부채 비율 증감, 이것을 정말 나라 빚 증가 속도를 걱정하자. 감사합니다.